안녕하세요. 여의도 금성부동산 김범기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나본 최악의 월세 세입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좀 조심스러운 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인데요. 그것보단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임차인이 걸렸을 때 대처 요령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 오늘 주제로 정했습니다. 중개업을 하다 보면 별의별 분들을 만나게 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월세 계약은 더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악성 연체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 경험상으로도 10건 중 한두 건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인적 사항과 호구 조사를 하고 나름 검증하여 계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는 남 피해를 주고 아나무인이거나 내로남불하는 인격의 소유자들을 경멸합니다. 이건 나이를 떠나서 다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주인공이 올해 90세 어르신이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게 된 게 2019년이었는데 7년 전이니 그때는 83살이셨죠. 최근 우연한 기회에 홍성남 신부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신부님이 자기는 악인을 보면 용서할 수 없다고 분개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시나 적잖이 속으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부연 강의를 들으니 맞는 말씀이더군요. 그런 사람들을 놔두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을 벌을 주거나 똑같이 이해는 이로 대해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크리스천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같이 응대하면서 용서가 쉽지 않아 심적 갈등이 있었는데 홍 신부님 강연을 들으니 꽤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제가 관리하는 아파트 월세 계약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타 부동산을 통해 온 계약자라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임차 조건이 맞아서 계약을 하기로 한 거죠. 처음 뵈니 본인이 약사라고 하시면서 현재도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보다 훨씬 정정하시고 한마디로 곱게 늙으신 인상이어서 그래도 연세는 많지만 월세는 문제 없겠구나 생각해서 임대인분께도 자신 있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시 월세 계약서인데요. 같은 여의도에 사시고 있었고 다만 계약이 2019년 6월 22일이었고 잔금을 7월 10일이니 사실 꽤 급하게 들어오는 게 걸리긴 했지만 왜 이사하시냐고 하니 거기 임대인이 입주한다고 해서 나오는 거라 해서 큰 의심 없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두세 달은 월세를 잘 내시다가 9월부터인가 월세가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부동산에 전화하니 계속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받아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집에도 찾아가 봤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말로 해서는 안 먹히는 전형적인 연체 세입자였죠. 그래서 임대인과 상의 후 명도 소송을 하기 위해 내용 증명을 1, 2차 보냈지만 수치 거부로 반송되었습니다. 다행히 보증금에서 커버내는 액수지만 월세로 생활을 감당하시다 보니 임대인께도 너무 죄송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명도 소송까지 빨라도 5, 6개월 걸리다 보니 그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임차인의 행적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의 전 주소가 여의도 3부 아파트여서 그쪽 부동산들 중에 혹시 임대 계약을 한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바로 예상했던 부동산 실장이 그분을 안다고 하더군요. 첫 멘트가 기겁을 하며 그 할머니 거기로 갔어요? 였습니다. 그가 사정을 듣게 됩니다. 몸이 약간 장애가 있는 딸하고 2명이 사는데 약사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도 월세를 안 내다 명도 소송으로 내보낸 거였습니다. 그분 내보내면서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해 주었는데 듣다 보니 제 생각보다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월세로 무전 취식하는 전문꾼이었습니다. 이분 수법은 인상 좋게 까다롭지 않게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한 두세 달 월세도 안 밀리게 해서 안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연체를 해서 독촉이 오면 깜빡한 듯 월세를 한두 번 내는 척하고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체를 합니다. 당연히 임대인 쪽에서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안 좋은 소리가 나오게 되고 내용 증명이 날라와도 수치 거부를 하며 버티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되면 월세가 한 6개월 정도 밀린 수준이 되는데 임대인 쪽이 부하가 나겠죠. 혹 통화가 되면 그걸 다 녹취합니다. 철저히 약자 모드로 가는 거죠. 집으로라도 찾아가서 문이라도 두들기면 기록해 놓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소송 판결을 받을 때 법정에다가 판사에게 이렇게 협박을 당했다며 울며 연기를 합니다. 이러면 판결이 어떻게 날 것 같으신가요? 까먹은 월세를 받기는커녕 임차인에게 위로금 배상조로 거꾸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협의 판결이 나서 돈 주고 내보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알고 보니 이분은 이전 집에서도 이렇게 배상금을 받고 다니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를 악용하여 어느 한 법무사 사무장하고 결탁해서 법적인 조언을 받으며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삥뜯기 월세 임차인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을 당하신다면 주의할 점이 절대로 협박적인 전화나 문자를 보내시면 안 됩니다. 결국 법은 약자 편이라 임대인의 갑질로 몰고 가서 삼부아파트 임대인처럼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혹 통화가 되더라도 언성을 높이지 않고 문자도 최대한 공손하게 보내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스러우면서도 당연하게 명도소송은 임대인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판결이 겨울에 났었는데 이번에는 또 엄동설하는 이유로 이사를 안 가고 버티시더군요. 그래서 한 번의 유예 끝에 3월에 명도 집행이 있었는데 명절 당일 임대인과 집달관이 도착하여 명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참관인이 필요한데 제가 참관인으로 현장에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당일에도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계시더군요. 그래도 별 불상사 없이 명도 집행이 이루어지고 이삿짐을 모두 정리한 후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지금도 이 에피소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어려우면 저러실까 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는 막아야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